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 6월에 치러진 모의고사 고3 수학 7번부터 풀을게요. 3차 함수의 실근이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k를 위항해서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상수함수랑의 교점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풀을게요. 자, 3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1, 3승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3차 함수 개형이 요렇게 생겼거나 또는 그냥 증가함수인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렇게 생기면 x축이 어디에 있든 근은 항상 하나밖에 없죠. 여기 이렇게 하나, x축하고 만나는 게 x축이 어디에 있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이렇게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있는 모양이어야 하는데, x축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여기면 얘 역시 여기 근이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렇게 극소값하고 닿거나,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올리면 이번에는 근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개가 될 테니까 좀 더 올려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 극대값까지 닿거나, 이렇게 2가지 경우여야 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경우하고 어떤 경우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있는 거여야 한다는 거 알았고, 이렇게 극대값하고 닿아 있거나 x축이, 또는 이렇게 극소값하고 닿아 있거나, 이렇게 2가지 경우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극대값, 극소값은 어떻게 구하죠? 맞아요. 미분해서 구해요. 그죠? y-가 0이 되는 x값이 바로 극대값하고 극소값이에요. 그럼 미분해 볼게요. 3x제곱. 미분은 위에 계수 아래로 내려오고 한 차수 쭌댔으니까 얘는 앞에 있는 3이랑 곱하니까 2가 내려오면 2, 3은 6x.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9.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3으로 약분하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3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요 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이 여기 있어야 된댔으니까 이번에는 x가 3일 때 y가 0이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이렇게 돼야 근이 여기에, 첫 번째 조건에서는 요게 근 해서 2근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요게 근 해서 2근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 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9, k는 0 이거. 그러면 k는 이게 계산하면 9 빼기 4니까 5여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5 하나랑, 두 번째는 3을 대입하면 3의 3승은 27, 3, 3은 9인데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랑 3 곱하면 또 마이너스 27 해서 얘가 0. 그럼 얘네 둘이 지워지니까 넘어가면 k는 27. 근데 가능한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2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다음. 자, 8번은 A1하고 A2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조건 하나 주고 A6은 16이고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9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일반항이죠. 그러니까 A6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R의 5제곱인데 6-1이어서 얘가 16이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2 곱하기 A 곱하기 R의 8 빼기 1은 7, 3의 A, R의 7 빼기 1은 6이 32. 방법은 되게 많겠지만 저는 요걸 이용할게요. A, R의 5승이 16이랬으니까 여기 R의 7승을 쪼개볼까 해봐요. 2 곱하기 A 곱하기 R의 5승 곱하기 R의 제곱이 7승, 얘도 3 곱하기 A 곱하기 R의 5승 곱하기 R의 1승, 지수의 1은 생략하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 AR의 5승에다가 16을 대입해서 쓸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36R 32 이래놓고 각 항마다 다 16이 있어요. 얘는 16 곱하기 2니까 16분의 1을 다 곱해줘요. 그럼 얘는 2만 남겠죠. 그리고 넘기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 해서 2R R 여기도 2가 여기 있어야 2는 4에서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2. 그래서 2R 플러스 1 R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R은 마이너스 1하고 R은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R이 2면 초항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R이 2면 2의 5승 A 곱하기 2의 5승이 2의 16이니까 A는 2의 5승은 32분의 16 해서 2분의 1이 A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A라는 거의 초항 값이거든요. A1. 그 다음에 R이 지금 뭐 할 때 했냐면 2일 때 했는데 이러면 A2는 초항 곱하기 R, AR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초항하고 두 번째 항을 곱해도 부호가 0보다 커. 2분의 1 곱하기 1은 2분의 1이니까 0보다 큰데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곱한 건 0보다 작을 했어요. 그래서 R이 2는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죄송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5승이 16이랬는데 이번에 다시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5승이 플러스로 넘어가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승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4승이고 얘는 2의 5승이고 마이너스 1의 5승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9승이 될 거예요. 2의 4승이랑 2의 5승 곱하면 2의 9승.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 초항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두 번째 항 A2는 2의 8승이니까 그죠?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2 하나 약분돼서 2의 8승. 얘네 둘이 곱하면 0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A 9번째 항이랑 A 11번째 항의 합은 A 9는 AR의 8승, 그 다음에 A 11은 AR의 10승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9승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8승, 얘는 마이너스 2의 9승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승. 그러면 마이너스 다 짝수분 곱하니까 여긴 플러스 돼서 결과적으로 약분하면 이거는 분모가 8승이고 분자가 9승이기 때문에 분자가 2의 1승. 얘는 분자가 9승, 분모가 10승이니까 분모가 2의 1승 이렇게 남겠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4, 2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1번. 괜찮나요? 5번. fx가 0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클 때는 2차 함수인데 fx에다가 a를 더해서 제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a는 얼마여야 되니? 이런 문제네요. 원래 우리가 1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 이거는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잘라서 대충 그림만 그리는 거지. 여기 사실은 1차 함수도 이쪽으로 계속 가고 이쪽으로 계속 가고 2차 함수도 이렇게 계속 그려져요. 그래서 전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다항 함수 그래프는. 그런데 0을 기준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좋을 건데 원래 함수 fx가 연속이 아니라 a를 더해서 제곱한 게 연속이래요. 그러면 이 함수 모양이 어떻게 되나 써볼까 봐요. fx에다가 a를 더해서 제곱한 함수는 0보다 작을 때는 x-2분의 1이니까 요다 a를 더해서 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a를 더해서 제곱 이렇게 써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 1차 함수를 제곱했으니까 이쪽은 2차 함수, 이쪽은 2차 함수를 제곱했으니까 4차 함수 이렇게 될 건데 얘네가 x가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요쪽 0보다 작은 쪽은 당연히 연속일 거고 결과적으로 요쪽이랑 여기 요렇게 데리고 와서 요 두 값이 같으면 돼. x가 0일 때 y값이 이게 y축이면 이렇게 돼야 연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렇고 식상으로는 x에다 0을 대입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3 플러스 a 제곱이 될 건데 이 함수값 두 개가 같으면 0에서 연속이 되고 0보다 작을 때나 0보다 클 때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에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전개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니까 2의 2 a 제곱 얘랑 3, 3은 9, 2, 3은 6의 2 a 제곱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2a에다 2분의 1 하면 얘가 1이겠죠. 자, 그래서 1로 넘어가면 7a는 4분의 1 마이너스 9인데 9는 4분의 4, 9, 3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5. 그래서 양변을 7분의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괜찮나요?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삼각형이 외접원이 있고 삼각형 ABC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대충 어떻게 약속하냐면 요 각을 A각, B각, C각이라고 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잘 보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굳이 안 써도 뭘 알면 좋냐면 여러분들 그 사인 각에다가 사인을 취한 B,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는 결과적으로 뭐랑 같냐면 길이의 B랑 같아요. 그쵸? 이걸 알면 여기서 사인 A랑 사인 B의 B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인 A 대 사인 B가 얼마라고 주어진 걸까요? 3대2? 아니에요. 2대3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향끼리 곱이랑 외향끼리 곱이 같으니까 이렇게 써놔야 2 사인 B는 3 사인 A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길이인 A 대 B의 길이의 B가 2대3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A하고 B를 굳이 이렇게 A하고 B로 쓰지 않고 A하고 B라고 쓰면 미지수가 A, B 두 개인 건데 이렇게 B가 돼 있으면 비례상수 2t 대 3t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t로 줄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코사인 법칙 활용한 거 이용해서 대입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같다는 얘기는 B각하고 C각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쵸? 코사인 취해서 같으려면 여러분들 코사인 삼각형 안에 있는 코사인 취한 값은 0부터 180도 사이니까 코사인 0부터 180도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세타 값이 이 각의 값이 같아야만 y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면서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나식에서 주어진 거는 B각하고 C각이 같구나. 그럼 얘네 둘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럼 여기가 3C란 얘기는 C도 3C란 얘기구나.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3C, 3T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 공식 알고 있겠지만 AB 사인 세타죠. 여기가 세타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A하고 B가 어떤 길이가 됐던 세타는 이 두 길이의 끼인 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좋냐면 뭐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데 이 B각으로 해볼까요? 그림이 이런 모양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3t 2t 그 다음에 사인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약분에서 3t 제곱 사인 b니까 비례상수 t랑 사인 값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세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공식은 사실 의미 없고 코사인 공식이 좋을 것 같아요. 코사인 b는 공식 어떻게 돼요? 변형 공식.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거 해도 돼요. 근데 변형 공식은 이걸 여기서 코사인 b에 관해서 정리한 거죠. 어떻게 되냐면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a가 뭐라고 했냐면 2t 그 다음에 여기 c는 뭐라고 했냐면 3t 그래서 2는 4t 제곱, 3, 3은 9t 제곱, b도 3, 3은 9t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주어지고 2는 4. 그 다음에 t 제곱도 약분되네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예요? (3분의 1) 맞죠? 여기 3 하나 남았고 여긴 다 약분돼서 1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코사인 b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b랑 사인 제곱 b를 더한 건 1이니까 각이 같으면 사인하고 코사인 제곱한 값은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란 얘기는 얘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맞아요. 9분의 8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sin b가 3분의 제곱이 9분의 8이니까 3분의 루트 8이어서 3분의 2 루트 2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3분의 2 루트 2. 그러면 t만 알아내면 되네요. 이건 뭘로 알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r이 준 것 같아요. r 그죠? sin b가 3분의 2 루트 2면 sin b분의 b는 2r, 2, 3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의 길이, b는 양변에 3분의 2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1로 가면 3, 1은 3, 3, 2, 6 해서 4 루트 2. 그래서 b가 4 루트 2예요. 이 길이가 4 루트 2. 그러니까 t는 3분의 4 루트 2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거 3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 4 루트 3, 3은 9분의 4, 4, 16 2 루트 2는 제곱하면 2 루트 2니까 9분의 4 곱하기 16은 64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9분의 64 루트 2 해서 5번. 어때요? 괜찮나요? 이 중간중간에 다르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푸셔도 정말 상관없고 한번 해보시면 꽤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